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자, 조선시대 두 번째 시간 13회부터 14회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회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민요가 불리던 시기의 경제활동을 말해볼까요? 우리나라 소산물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타국 문화 교화판이 백각전 장하시고 실패의 생선전에서 각색 생전 다 했구나. 실패, 배오게, 애오게 이렇게 되겠죠. 민어석어 석수오며 도미준치 고도오며 낙지소라 오징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이렇게 이것은 이런 상업활동이 아주 왕성한 것은 역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상황, 정부는 저화를 만들어 유통하여야 했다. 저화, 종이 지폐죠. 조선 전기 태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중도화가 시전해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어요. 중도화라는 것은 중간 도매상을 중도화라고 하죠. 덕대가 물주의 자본으로 광산을 운영하였어요. 전문 광산 경영인이 바로 덕대죠. 전국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송상이겠죠. 개성상인,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하여서 맞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통치기구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왕의 잘못이 있으면 관언하고 정책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반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사관원이죠. 관언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그때의 정사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었다. 사헌부가 되겠죠. 국내의 경정과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일을 관장하였으며 수시로 휴가를 받아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홍문관이 되겠죠. 자, 백관의 규찰과 국왕의 보필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역 모반 등의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의금부죠. 의금부. 이것은 의금부에서 할 일. 옥당 청년각이라고도 불렸다. 맞고 간쟁봉박 서경을 담당하였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으며 이를 청요직이라고 했다. 청요직. 주로 홍문관은 청직, 사관원, 사헌부는 이제 요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역 모반, 이것은 의금부 해당 사항이니까 2번. 다음 시의 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갈반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관아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탐고 가네.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백골증푸죠. 가난한 나인 베냇물로 안 말랐는데 이것은 황구첨정이죠.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구나. 달려가 호소하려 해도 관가의 문지기 호랑이 같은데 이정이 호통하며 단벌 소마저 끌고 가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 안으로 뛰어드니 자리에 선열이 낭자구나. 스스로 한탄하기를 아이 난 죄로구나. 다산정약용의 애절량이죠. 애절량. 그래서 다산정약용에 대한 이야기, 한강에 나왔던 배다리를 설계했다. 맞죠? 정조가 수원에 있는 현릉원에 오갈 때 이용하는 다리, 마가해통을 지어 정두법을 소개했다. 마치 정두법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해통을 지은 것 같은데 실상은 마가해통은 홍역에 대한 책이죠. 그리고 정두법은 그 책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산정약용이 지은 것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다 정답. 매매할 수 없는 영업전의 설정을 주장했다. 영업전, 이것은 성호 이익에 관한 이야기, 정조의 유num에 따라 관홍수출을 조소했다. 유num이란 것은 이때는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써서 그 글이 당시의 문체에 어긋나는 순정 문체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에서 정조가 벌칙을 내리는 겁니다. 과제를 내리거죠. 그 벌로서 이 글을 써라 라고 하죠. 특히 농업에 대한 뭔가를 글을 써서 올려라. 그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과제.
과제를 내린 거죠. 농업에 대한 글을 올리라고. 그래서 평소에 농업에 대한 글을 정리하고 있던 차에 올리라고 해서 이때 차 잘 됐다 하고 일부러 뽑아서 꼭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철학해서 올린 것이 관홍서초고, 이와 함께 올린 글이 바로 한민명전의입니다. 한전제를 주장한 그 글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건 연안박전, 그래서 기업관연 1번. 밑줄근 기업 미움의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그 폐단이 심화되면서 일당 전제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영조와 정조는 이거 일당 전제화의 경향, 이것은 숙종 때 이야기. 특정 붕당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하여 탕평 정치를 추진하였다.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였다. 또한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속대전과 국제 속오래일을 편찬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장용령을 설치하였다. 또한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격쟁과 상언을 활성화하였다. 기업 국강 중심의 정치 집단이 형성되었다. 맞겠죠? 그 다음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이 부과되었다. 결작이 뭡니까? 1결당 이것이 결작이죠. 한 결당 쌀로 환산해서 2마를 내라. 2마를 내라. 이것이 결작입니다. 다음 국왕의 친위체제가 강화되었다. 맞고, 중앙세력과 제지사족의 협력 토대가 강화되었다. 수령권을 강화함으로써 수령이 9년 단위 향락을 직접 주관함으로써 수령권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 중앙 권력과는 서로 그 중앙 권력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곧 중앙 권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죠. 백성과 국왕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 말이죠. 격쟁이라는 것은 격쟁하면 치는 거죠. 뭐를 치는 거죠? 칠격자, 쟁은 사물 중에 뭐 꽹가리, 징, 북, 장고가 있는데 거기서 징을 쟁이라고 합니다. 징을 치는 거죠. 징을 치면 어찌하여 징을 치는고 하면 억울한 것은 이제 왕에게 호소하는 것. 이것이 격쟁. 그리고 상언도 있습니다. 상언. 이건 뭐 글자 그대로고, 그래서 정답은 토대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된 거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정을 한 것은 직전법이 실시되고 관수관급제가 실시됐죠. 자, 관수관급제는 토지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 하에서 어떻게 조세를 걷어서 관리들에게 나눠줄 것이냐, 관리들이 직접 거둘 것이냐, 나라에서 거두어서 나눠줄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제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수관급제라는 것은 직전법 하에서 관에서 수조권 행사해서 관리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 바로 관수관급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군인전을 경작하는 직업군이, 이것은 고려 때 이야기. 수신전을 받아 생활하는 미망인, 직전법 실시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왜? 토지 부족 때문에. 수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틀렸고, 평양 주변의 과전을 둘러보는 관리, 과전법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수조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시지에서 땔감으로 나르는 노비, 이것은 고려 때 이야기, 전시과에 대한 이야기. 과전의 수확량을 조사하는 전주. 자, 직전법 실시하에서는 전주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과전을 조사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민전 소유자와 이렇게 갈등,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 관리들 보고, 관리가 이제 전주겠죠. 거두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국가에서,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봉급을 줄 테니까 그대들은 가만히 있으시오. 한 것이 바로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다음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뭐 치양지도 나오죠.
심증리가 나오죠. 이거 보면 이건 양명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경물치지에서 경물은 사물에 이끌리는 마음속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며 치지는 취향지로서 마음속의 도덕적 의지인 양지를 남김없이 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오역칠정에 의해 흐려질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양지에 의거한 행위인 이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증리를 구현하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양명학,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죠. 왕양명의 학문 양명학입니다. 인물성 동의론에 관한 논쟁이다. 이것은 인물성 동의론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죠. 이것은 노론 내에 일어났던 거고 예학을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니고 일반민을 도덕적 실천의 주제로 인정하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르도록 제시했다. 이것은 퇴계 이황이 올린 성학십도죠. 성학십도의 내용입니다. 성학십도. 그 다음에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전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다산 정약용의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론이죠. 정답은 3번. 다음 정책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담당 간사로 선해청을 설치하고 선해청 설치하면 이것은 바로 대동법이다. 대동법. 선해청. 도제조 1명, 부제조 1명, 낭청 2명을 둔다. 도내의 모든 전투에서 한 결당 쌀 16말. 자, 대동법은 한 결당 12말로 알고 있죠? 예, 초기에는 16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정을 거치면서 차츰 12말로 바뀌게 되죠. 봄, 가을로, 그러니까 봄, 가을로 나누어 8말을 징수한다. 봄, 가을로 7말은 선해청에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성납하던 모든 경납물의 구매에 사용하고 경납물 환양으로 올리는 거죠. 경납물. 그 다음에 봄, 가을로 한 말은 각 군현에 유치하여 수령의 공비로 사용하게 한다 라고 됐습니다. 농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맞죠? 대동법은 대동입니다. 대동이라는 것은 대동, 소위 크게 똑같이 한다라는 뜻이죠. 왜? 다르죠? 뭐가? 특산물을 납부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호에 따라서 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킨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대동 하면은 통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 통일시키는 것이 뭐냐? 쌀이다. 쌀. 자,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 맞죠? 박납의 폐단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박납의 폐단 말 자체도 박납은 공납의 폐단이죠. 공납의 폐단 현상 중에 박납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대동법을 실행하게 된 거죠. 어른 틀렸습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고 공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서 이것은 영정법이 되어 있죠. 영정법이 됩니다. 따라서 을과 정이 아니 갑과 병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됩니다. 다음 서적이 저술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멜 표력입니다. 읽어보죠. 우리는 폭풍으로 배를 읽고 낯선 땅에 오게 되어 그들은 3가지 방식으로 글자를 쓴다. 3번째 방식은 여자와 평민들이 사용하는 글자이다. 이 글자는 배우기가 쉬우며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름을 다른 글자보다 쉽게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글자이다. 이방인들의 땅에서 14년 이상 고통스러운 방황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바타비아 항에 도착했다. 14년 동안 조선에 있다가 나중에 탈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멜 표력입니다. 하멜 표력이 조선 후기죠.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숙종 때 이야기. 서학이 학문으로 들어와 연구되었다. 이것도 후기.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이 발급되어도 맞고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조선 과부 재가죠. 재가. 과부는 다시 시집가지 말라라고 법령으로 정해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냐?
이때 이것은 지금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에 실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녀, 그 다음에 실행, 제가녀, 서울 자손들은 현직에 들어가는 것을 아니다. 문과,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생원 시에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녀의 자손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를 억제하는 것이지 제가 자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4번이 틀린 거죠. 혼인 후 곧바로 신랑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습니다. 조선 후기. 다음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나온 개혁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보면은 농민시대와 농기구 및 몽둥이로 무장하고 노래 부르며 진주성이 나왔습니다. 진주성으로 이동 중에 부호들의 집을 공격하고 진주목사 홍병호가 우병사 백낙신, 이게 문제는 백낙신이죠. 백낙신의 비리 혁파를 약속하였다. 맞죠? 유계춘, 뭐 이렇게 나오죠. 향임 유계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밀란, 임술 농민봉기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임술년 1862년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임술 농민봉기는 결국 삼정의 문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전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자. 삼정 중에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이죠. 환국이죠. 전정을 공정하게 하자. 맞죠? 그 다음에 황구첨정의 폐단을 없애자. 이거는 말이 틀렸습니다. 황구첨정의 폐단은 없죠. 군정의 폐단 중에 황구첨정이 있는 것이지 황구첨정의 폐단은 없죠. 군정의 문란 폐단 중에는 황구첨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백골징표도 있고, 그 다음에 족징도 있고, 인징도 있고, 또는 강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창제를 실시하자. 이거는 황국의 폐단을 어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포제, 이것도 포가 나오면 무조건 군정입니다. 포가 나오면 군정이다. 세금을 9년 단위의 총액제로 징수하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9년 단위로 총액제로 해놓으니까 그걸 다 무조건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 사람이 있든 없든 다 채워야 돼. 사람이 도망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이다.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사실적으로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겠죠. 새로운 학술과 사상으로 인식된 서양 문화에 대한 반응에서 유래한 학풍이다. 단순히 하나의 기법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도되었으면서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려 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거는 실경산수가 되겠죠. 실경산수. 실제 하는 풍경을 이야기하죠. 산수. 흔히 뭐 진경산수라고 하죠. 진경산수. 그 다음에 이것은 서양화 기법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이것은 금강전도가 이게 실경산수. 자, 중요한 것은 진경산수, 실경산수는 우리의 고유명사, 지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유한 지명이 들어있으면 실경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난초 없죠? 이것은 금강산이죠. 금강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영통골 입구도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서울의 약현성당, 나,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맞고, 그 다음에 영주의 소수서원 맞고,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맞고, 그러면 이것만 남았네요. 청주는 상원사 동정은 강원도 평창에 있죠. 평창 진부면에 있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표와 같이 파견된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판 오사카 평정 축하.
덕천강길, 그 다음에 덕천길종, 덕천가재, 습직축과, 일본에 다 보내는 거죠, 일본. 그래서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제3차 수신사 박영효가 간 거죠. 수신사 문제. 이건 지금 통신사를 이야기하죠.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 맞죠?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쓴 거죠. 조금과 회사의 형태, 연행무역, 연행은 연경의 수도가 있는, 연경의 수도가 있는 연경, 그러니까 베이징이죠.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때. 1645년 이후에 여기에 보낸 사신들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정초, 동지 등 정기적으로 파견하였다. 이것은 보통 조천사, 명나라에 보낸 사신을 이야기하고, 물론 신양에 있을 때도 보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강이 죽으면 다음 구강에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한 뒤에 사관의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무슨 실록이죠? 그 다음 편찬 과정에서 구강이 관여할 수 없었다. 맞고, 초조, 중초, 정초 단계로 편찬되었다도 맞고, 4대 사고에 보관되다가 임진왜란 후에 5대 사고에 보관되었다도 맞죠. 기밀 유지를 위해 편찬에 사용된 자료는 세초되었다, 씻었다 이 말이죠. 초고를 씻었다 이 말이죠. 글씨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창호지에 있는 거. 씻는다는 것은 종이가 물에 다 풀어져서 이제 떠내려가는 거겠죠. 국정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 최대 분량의 단일 역사, 이것은 승정원 일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꿈에 신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회왕인 손심인데 서초 패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던져 잠겼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은 남초 사람이여 나는 동리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세대의 전후도 1000년이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흥하니 이것이 무슨 상스러움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어찌 황후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이 아닐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조문한다 해서 조의제문이 되겠죠. 김경필, 유호인 등을 제자를 길렀다. 맞죠? 그 다음에 서원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서원 건립, 이건 주세붕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김종직이니까 이것은 무오사와 관련되는 거. 서원 건립은 1543년부터인가 그렇게 시작되죠. 권근, 하륜 등과 동국사력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좀 너무 앞선 시기죠.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다 죽임을 당했다. 성삼문 같은 사람들. 향약의 실시, 내수사의 폐지, 장리 폐지. 장리라는 것은 내수사에서, 궁궐에 있는 내수사에서 장리, 고려대 업 하는 것이 장리죠. 이자놀이 하는 것. 그런 것을 폐지 등의 개혁을 주도했다. 이것은 정암,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라 지도가 제작된 순서로 나열된 것은 조선방역지도, 나는 대동여지전도, 이것은 1861년, 이것은 19세기 아마 제일 늦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바로 누구죠? 대동여지도 바로 앞에가 바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외에, 이것은 태종 때니까 가장 앞서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뒤에는 대동여지도 앞에는 정상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은 윤 위에 조선방역지도니까, 그래서 정답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1번 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윤 위에 조선방역지도 그 다음에 다음에 가가 되겠죠. 라가 나가 되겠네요.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으로 갑니다. 밑줄 그은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국왕대여 사실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사무국은 이 책의 초간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은 등재 사유를 당시 동아시아 의학서적 1000여 권을 집대성한 이것은 동의보감이죠. 의학백과사전으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안내서라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내경과 외경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는 양생의학 개념으로 질병의 원인 및 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광해군 때 편찬된 동의보감이죠.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예송이 일어났다. 이것은 현종 때 이야기죠.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었다. 이것은 영조 때 이야기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됐다는 효종 때,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용 정조 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광해군 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그은 그의 활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는 남원과 깊이 결탁하여 남원으로 하여금 아래게 하기를 사졸은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도 갖추어졌으니 때를 타서 동명왕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 이것은 요동 정보를 이야기하겠죠. 하니 태상왕은 이성계가 나오니까 잘못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남원이 여러 번 말하므로 태상왕이 그에게 물으니 그가 지나간 옛일에 외이로서 중원에 들어가 왕이 되었던 일들을 차례로 들어 의논함으로써 남원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또 도참을 인용하여 그 말에 갖다 맞추기도 했다. 이것은 정도전 이야기겠죠. 정도전 한양도성의 기본 계획을 세웠다. 맞고 육조 직계제를 주장해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 제도를 주장하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불시잡변. 불시잡변은 불시는 부처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야기고, 불교를 이야기하겠죠. 잡변은 이때는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변은 변척이죠, 변척. 변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판한 것을 변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부처의, 불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불시잡변입니다. 경제육전을 편찬하여 유교적 통치규범을 성문화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과 디귿이 맞고 경제육전은 조선 경국전을 지었죠. 정도전은.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 조선시대의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령칠사를 이야기하겠죠. 농업을 발전시킬 것, 유교경전 등의 교육을 진흥할 것, 법을 잘 지켜 백성들이 올바름을 보일 것,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등등. 지방행정의 실무를 보좌했다. 수령 이야기인데 이것은 향리,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간쟁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비리감찰, 이것은 사헌부가 되겠고, 사신을 수행하면서 대무역에 관여하였다. 사신 수행하면서 대무역에 관여하면 아마 역관이 되겠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경연 담당, 이것은 아마 홍문관이 되겠죠. 국왕의 대리인으로 전국의 모든 군현에 파견됐다. 지방관 수령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산과 하천이 가까이에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교육 공간인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그 다음에 중심으로 사당과 기숙시설인 동제 서재를 갖추었다. 특히 가람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서원을 이야기하겠죠.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이것은 향약을 이야기하고 흥선대원군이 40여 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다. 47개 남기고 다 철폐해버렸죠. 서원 맞습니다.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것은 향약, 유교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됩니다.
다음 자료에 나눈 조선의 사신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 일본이니까 일본에 보낸 거죠. 통신사 이야기겠죠. 모두 고른 것은 옳은 설명 모두 고른 것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10여 차례 파견했다. 맞고 그 다음에 일본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것은 조선 전기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쓴 것이 해동제국기입니다. 일본 막부에서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을 빼버리면 되겠죠. 디귿 빼면 기억, 니은, 리을 5번이 되겠죠. 5번. 다음과 같은 상업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상업활동 이렇게 하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무례한 자들이 작당에서 남문박 7패에 마음대로 난전을 개설하여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집니다. 인마가 숲을 이루며 무수한 물정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어물의 양은 어물전의 거래량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누원점, 지금 노원을 이야기합니다. 누원점의 도매상인 최경윤, 이성로, 엄차기 등과 결탁하여 도성으로 들어오는 동서 어물을 모두 사들여 쌓아두었다가 이연 7패, 이연은 배고개죠. 배오개, 그 다음에 7패 이렇게죠. 보내 제멋대로 팔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황이죠. 덕대가 경영하는 광산 개발이 행해졌다. 맞고 부역제의 바탕을 둔 관영수공업은 무조건 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2번 틀렸죠. 일정의 액수를 소장료로 내는 도저법. 도박하는 거죠. 도저법이 나타났다.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자 제언절목이 반포되었다. 제언절목은 둘 다 저수지를 이야기하죠. 물막이 공사, 제언절목이 반포됐다. 제언절목을 반포하고 이제 제언을 수축하는 거죠. 환이나 어음 등 신용화폐가 점차 보급됐다. 맞습니다. 아닌 것은 관영수공업 2번이죠. 다음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재로 옳은 것은 이 자기는 회색 또는 회흑색의 테토 위에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씌운 해청색의 사기를 말한다.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 후부터 조선 초기까지죠. 세종연간을 전후하여 그릇의 형태나 무늬가 다양해졌고 무늬를 넣는 기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건 분청사기를 이야기죠. 사기입니다. 사기, 분, 가른, 청, 사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조선 후기 청화백자, 이것은 고려 거, 이것도 고려 거.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서대원수니까 평서입니다. 서쪽을 평정하겠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서북 지역이죠. 서북 지역에서 난을 일으킨 것 1811년에 홍경련안이 되겠죠.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와 자재, 공사 천민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투와 똥과 같이 버린다. 똥.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죠. 마음대로 하니 이제 경문을 띄워 먼저 여러 거울의 군후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이게 홍경련 아니죠. 삼정의 문란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되었다. 왕의 외척인 세도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였다. 매향은 고려시대죠. 매향 묻는 거죠. 매향 활동하는 무리를 뭐랍니까? 향도로죠. 신라에서 고려까지 있었던 불교 행사 단체죠. 나중에는 다른 불교 행사보다도 오히려 농사 짓는 일을 그런데 향촌 공동체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정감록,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
관건이 강화되어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다. 관건 강화는 결국 수령권 강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밑줄 그은 왕이 제위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경종이 제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연인군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연인군입니다. 연인군. 연인군이 바로 영조를 이야기하겠죠. 이에 소론 세력은 갑술한국 이후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들과 결탁하여 왕과 집권 오랜 세력을 제거하고자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청주와 거청을 점령한 세력이 지도자 이름을 따서 이인자의 난 또는 정희랑의 난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조 때죠. 옳은 것은 천주교도가 탄압하는 신유박해, 이것은 신유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건 정조 때 이야기죠. 1791년. 그 다음에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이것은 광해군 때. 규장각을 강화하여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이것은 정조 때 이야기.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이 맞죠. 그 다음에 금유형을 설치하여 오군형 체제를 갖추었다. 이것은 숙종 때 이야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나로 인해 발생한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날 밤 꿈에 칠장복을 입은 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해왕 송심인데, 아까 앞에 나왔던 거죠. 더 안 읽겠습니다. 바로 무오사화 때 전필제 김종직의 이야기, 김종직 조의제문이죠. 남고는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 주초 위양 4글자를 써서 갉아먹게 하였다. 야, 대단하죠. 그는 왕에게 이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바치게 하여 문사들을 제거하려는 화를 꾸몄다. 이것은 남곤. 이것은 기묘사화가 되겠죠. 이것은 무오사화 1498년, 기묘사화 1519년 이렇게 되죠. 다음 사초에 기록된 내용이 빌미가 되었다. 맞고, 가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됐다. 이건 상관없죠. 이것은 이조 전락 문제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반정공신들의 위훈 삭제 문제 맞고, 훈련과를 통해 발탁된 신신 인사들이 희생되었다도 맞고,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발생하였다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보이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자를 출생, 이덕무 등과 건현집을이라는 시집을 펴냄, 체제공을 수행하여 중국 연경을 방문함, 규장각 검소관에 임명됨, 자신이 지은 북학의 내용을 요약하여 상소함. 누구죠? 초정 박제가입니다. 의산문답을 저술하여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홍대용이죠. 홍대용은 자, 용이 있습니다. 홍대용. 여기서 의산문답, 그 다음에 이마경륜, 이렇게. 이마필기는 다른 사람이고, 이마경륜입니다. 이마경륜. 그래서 홍대용은 용자에 이응이 2개인데, 의산문답, 이마경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홍대용, 마을 단위를 토지로 분배하여 공동경작할 것을 제안했다. 다산 정약용, 담원 홍대용, 그 다음에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저력보다 소비를 권장할 것을 역설했다. 초정 박제가 맞죠. 허생전 등 학문 소설을 지어 양반 문벌 제도의 모순을 비판했다. 연암 박지원, 발해사를 연구하여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했다. 이것은 영재 유득공.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다음은 어느 지역에 관한 기록이다. 각 시대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지역은 본래 조선 만의 옛 땅인데 후에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다. 자, 조선의 만이죠. 만. 그러니까 저 서쪽이 되겠죠. 오른쪽은 안 되겠죠.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그 지역을 지키지 못해 마침내 신라에 합병하였다. 신라에서 합병하였다. 신라 말기에 이르러 궁예가 차지하게 되었다가
여기는 개성이죠. 궁예, 개경. 송악이죠. 고려 태조가 그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성종 14년에 국내를 10도로 나눴는데 황주, 회주 등의 관할이 모두 이 송악지역, 개경지역 관내도에 속하였으며 그 후에 고쳐서 서해도로 하였다. 본조 태조 14년에 풍해도로 고쳤다가 태종 17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사목, 도호부 7군 11현을 거느렸다. 이 말이죠. 자,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소경 중 북원경이 설치됐다. 이것은 원주죠. 쌍성총관부, 저건 원산 쪽이죠. 임꺽정이 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맞고 대동법이 실시되었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거리 5번이 되죠. 문제가 조금, 이 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밑줄 그은 이것을 두는 위치와 그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은 흔히 잡상이라고 합니다. 잡상. 어처구니라고 하기도 하고 잡상. 흙을 빚어 만든 토우, 흙으로 만든 인형이죠. 조선시대 궁궐의 전각이나 물루와 같이 큰 건축물이만 나타난다. 하늘을 떠도는 잡귀를 물리쳐 건물을 지키는 것이 그 임무였다고 하는데 일종의 민간신앙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통 5개, 7개 홀수로 두었는데 경복궁 경회루에는 11개를 두었다. 잡상입니다. 건물 위에 있는 거죠. 자, 1번 용마루에는 이걸 얹을 이유가 없고 니은 추녀마루, 니은은 추녀마루 말 자체가 틀렸네. 이건 내림마루인데 니은 내림마루 맞습니다. 이건 연결 명칭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이 추녀마루가 맞죠. 디귿은 내림마루라는 거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용마루에 올라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디귿 추녀마루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건축물의 그 이름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주신포 양식, 고려시대 주신포 양식인데 이것은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라고 이해하기 좋게 자 봅니다. 이것이 용마루죠. 용마루.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림마루, 여기는 추녀마루입니다. 여기 추녀가 있으니까 여기 추녀마루. 여기 추녀마루에 이게 잡상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베를린 기둥,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 기둥 위에만 포가 있는 것, 주심포,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소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심포 양식은 고려 시대 건데, 13세기 이후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안동 봉경사 극락전, 그 다음에 수덕사 극락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봉경사, 수덕산 대웅전이죠. 그 다음에 강릉 객사문 등이 있더라. 이렇게. 너무 빨리 가버리네. 강릉 객사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심포 양식이다. 여기서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회, 14회도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15회, 16회로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